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참으로 진짜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야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참 비극이고요. 그리고 또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뭐 이재명을 떠나 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얼마나 대한민국의 정치가 엉망진창이 됐으면은 사법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다른 거는 말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당연지사로 유죄가 나올 거는 100%라고 봅니다. 다만 파기 재판까지는 아마 하지 않겠죠. 그쵸? 바꿔 얘기해서 대법원이 실형을 이제 선고를 한다든지 양형을 뭐 선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벌금 뭐 100만 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유죄 취지로 이거를 그냥 파기환송을 시켜 가지고 2심 재판부가 양형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5월 1일 날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선고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네스북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아니 뭐 모든 뭐 사실 역사를 다 살펴본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까지 빨리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난다면 다시는 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거에 맞기는 맞지만 그리고 또 유죄가 나온다라는 것도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겠습니까? 5월 1일 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6월 2일까지 2심 재판부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유죄라고 일단 파기환송을 시키기는 시켰어. 그러면 이제 2심 재판부가 양형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설령 대법원이 유죄다라는 식으로 파기환송을 시켰다라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가지고 아예 그냥 정치 생명을 끝장을 낼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그냥 뭐 뇌피셜입니다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또 이게 끌면은 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면피용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 9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야, 그러면 무슨 뭐 대바람이 지금 벌써부터 이런 거 그냥 뭐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박탈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하루 이틀 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이번 대선까지 지속이 되면은 거의 무슨 막 5년 6년 동안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더라도 이재명 뭐 좋아하냐 싫어하냐 거의 90% 이상 딱 이제 얼굴만 봐서 이재명 좋아하게끔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얼굴만 딱 봤었을 때 이거 뭐 단 거 좋아하게 생겼다 약간 요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얼굴만 딱 보더라도 이재명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90% 이상이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싫다라고 하는 이유는 범죄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표를 받아올 수가 있냐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미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싫고 이재명이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거는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한테 표를 주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얘기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 이재명 이걸로만 이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싫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분명히 유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한 생중계까지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파급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생중계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요거만 이제 보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죄가 됐거나 유죄가 됐거나 어떤 쪽이 됐든지 간에 이 파급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들의 눈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생중계 자체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허용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대중들의 지금 눈치는 보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의 표정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참 궁금한데 아쉽게도 아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조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겠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가 무죄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겠죠. 와가지고 이제 승리자, 내가 이제 이겼다, 드디어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안 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안 오겠다는 얘기가 많은데 안 온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도 이거는 어떻다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법원이 유죄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바로 끝장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설령된다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헌법 84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2심 재판부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예 그냥 대선 전에 벌금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대법원이 유죄를 아예 이렇게 내렸는데 이거를 그냥 면피용으로 대선 전에 80만 원, 90만 원을 이렇게 선고한다 이러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좀 눈치가 보이겠죠. 아니, 누가 보든지 간에 80만 원, 90만 원 선고하면은 대법원은 이거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내비친 건데 자기들이 그냥 방어막을 씌워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대선 전에 아예 그냥 선고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갖다 끌어서 그냥 대통령이 되게끔 그것만 이제 기다릴 수도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갖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저는 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원래 84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으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지금 법조계 인사들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소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소추라고 하는 게 기소도 포함하는 것이고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지금 개벽다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헌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진행 중이었던 재판은 올 스톱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죠. 재판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건은 가까이를 갖다가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해석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 논란이 또 될 수밖에 없으니 명확하게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 헌법 84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이냐?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기소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대법원이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직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부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 운명이 좌지우지되게끔 됐는지 문재인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진짜 저주의 쇠사슬이 언제 도대체 끊길 수 있을지 참으로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